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 합동 점검 결과 대상으로 선정된 201개 해체 공사 현장 가운데 73곳에서 계획서 부실 작성, 계획서와 다른 시공, 해체 감리자 업무 태만 등의 위반 사항이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곳에 대해선 과태료 등의 행정 조치를 부과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2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0.11%를 기록했습니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가 각각 0.13%, 0.1%씩 올랐고 경기와 인천이 0.09%, 신도시가 0.06% 상승했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와 재건축 단지, 수도권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지난주보다 0.2포인트 상승한 110.6으로 집계됐습니다. 는 15주 만에 최고 수준이며 서초구가 속한 동남권의 지수가 서울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정부가 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요. 전국의 해체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 검사를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 무려 34% 현장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이 해체 계획서와 다른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이 현장을 감시하는 감리자의 업무 태만까지도 드러났다고 합니다. 광주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이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그리고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지금 방송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신 다음에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요, 지금 아래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 입장하신 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최신 소식들 확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도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자, 오늘은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부장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도 예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장 선호하시는 이 부동산 유형이 아파트겠죠. 자, 그런데 오늘 강의 주제가요. 외면받아왔던 빌라 앞으로 없어서 못 판다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시기에 빌라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살펴줄 것 같거든요.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이제 서울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아파트 거래량보다 이런 소형 주택, 빌라로 이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면서 거래량 자체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소형 주택으로 이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는지 보면 이제 재개발 이슈죠. 재개발 이슈가 강한 지역 쪽으로 이런 소형 주택, 빌라의 투자 수요가 집중이 되면서 이렇게 거래량 자체가 증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하신 분들의 경우는 개발에 따라서 수익을 보시면 되겠지만 앞으로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어떻게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될지, 빌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그리고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어떻게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어디를 알아봐야 되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하반기 가을 이사철 이제 최악의 전세 대란 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제 전세가가 상승이 되고 있는데요. 가을 이사철에 정말 이제 전세 가격 자체가 급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말 세입자 자체는 울고 투자자분들은 웃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 자체가 앞으로 이제 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투자는 앞으로 이것에 바로 빌라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런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개발이 되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이제 마지막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을 이제 하반기 이사철 최악의 전세 대란 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제가 보도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보도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물 줄고 전세값 껑충 가을 사상 최악의 전세 대란 오나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그랬죠. 작년 자체에도 가을 이사철에 전세값이 정말 급등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이렇게 전세 가격 자체가 급등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이제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이제 서울 전세값 이제 104주 연속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고 문정부 이제 출범이 되고 나서 이제 4년간 이제 44%가 상승이 됐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가 상승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왜 이렇게 상승이 됐냐 보면은 이제 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청약 대기 수요자들이 몰리고 그만큼 물량 자체가 부족해지면서 이렇게 수급 불균형이 가중이 되면서 전세 가격이 급증이 됐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유례없는 전세난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전세 시장에서 비수기 5월에서 6월 서울 비롯한 수도권에 갈수록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전세값은 치솟는데 전세 매물 자체가 품귀 현상이 짙어지면서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전세 대란이 올 가을에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이제 임대차 이제 3법이죠. 이거하고 그다음에 실거주 의무상 집주인분들 이제 실거주 의무상 자체가 강화되면서 그만큼 이제 전세난을 부추기는 정부의 정책들이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또 이제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갈수록 커지는 재건축 기대감과 이주 수요 증가에 따른 3기 신도시 청약 대기 수요까지 겹치면서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보유세 강화 등 이제 세금적으로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분들이 세입자한테 이 세금적인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그만큼 이제 전세 가격 자체가 급등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제 정부 정책 자체가 완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이제 세금적인 부분들 자체가 이런 세입자들한테 전가가 되면서 이렇게 전세 가격 자체가 계속적으로 급등이 될 수가 있는 여력을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세부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전세값 급등이 되는 이유 이제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임대차 3법이 이제 거의 주가 되겠죠. 왜 그러냐? 이제 여기 임대차 3법 안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죠. 계약갱신 청구권. 그전에는 2년만 거주하고 새로 이제 계약서 작성해서 다시 거주를 하든가 아니면 이사를 갈 수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2+2죠. 2년을 더 거주할 수가 있는 권리가 생기면서 그만큼 매물이 부동산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서 매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 자체가 급등이 되고 있는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집주인 실거주 요건 자체가 강화됐죠. 집주인분들이 이제 세금적으로 됐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항으로 인해서 집주인분들이 실제로 거주를 하면서 이 전세 물건 자체가 시장에 나오기가 힘들죠. 여러 가지 요건 자체가 있죠.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2년 실거주 요건이라든가 아니면 재건축 2년 이제 실거주 요건 이제 2년 실거주 하지 않으면은 이제 현금 청산을 당하기 때문에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2년을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죠. 집주인 입장에선. 그리고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 전까지는 이제 보유만 10년 하고 있어도 80%를 받을 수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번 연도부터는 10년 동안 보유를 하고 그다음에 거주를 또 10년 동안 해야지 80%를 받을 수가 있죠. 그만큼 집주인분들의 실거주 요건 자체가 강화되면서 이런 매물 자체가 시장에 나오기가 힘들죠. 그러면 당연히 매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매물이 부족하면 당연히 수요는 많다. 매물이 부족하다. 당연히 가격은 급등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전세값 상승이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전세값이 상승하면 투자자분들한테는 좋을까? 바로 갭 투자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왜?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제 전세죠.
이제 외국에는 전세라는 이제 개념 자체가 없죠. 이제 매매나 월세만 있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이제 전세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전세 제도로 인해서 그만큼 투자자분들은 내 자금 자체를 줄이면서 투자가 가능하죠. 그만큼 전세값이 이제 상승이 되면 투자자분들은 그만큼 내 자금 자체를 줄이면서 투자가 가능하죠. 지금 자체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은 전세값이 그만큼 급등이 되면 투자자분들은 웃을 수밖에 없겠죠. 본인의 투자금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하기 정말 좋은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는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바로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왜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다음 화면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이제 흐름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흐름 자체가 변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부동산 투자의 흐름 자체가 변하고 있는지 알아보면 우선 보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밀려나고 갭 투자까지 빌라 거래 5개월째 아파트 추월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빌라 거래량 자체가 증가를 했는지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서울 빌라 이제 연리 다세대 주택 이러한 매매 거래량이 5개월 연속 아파트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이 쉼없이 오르자 주거 환경이 열악한 빌라에 둥지를 튼 수요자들이 늘고 있어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이사 공급 대책 그리고 서울시의 재개발 활성화 방안 등으로 막연한 개발 기대감을 안고 갭 투자에 나서는 수요가 가세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 정말 재개발 가능성을 보고서 이렇게 미래 가치가 높은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이렇게 갭 투자 이제 전세 가격 자체가 급등이 되면서 이제 본인의 투자금 자체가 낮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는 이제 정말 지가 자체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제 대출 이제 규제도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됐다고 하지만 다주택자 분들의 경우는 이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이렇게 빌라 그다음에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면서 거래량 자체가 아파트를 추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더라도 그래프 자체 이제 까만색이 빌라, 그다음에 이렇게 회색 부분이 이제 아파트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1월 달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빌라 자체가 조금 이제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2월부터 이제 6월까지 보면은 정말 이렇게 까만색 그래프가 더 압도적으로 높죠. 그만큼 이제 빌라 이런 소형 주택으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다. 개발 예정지로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으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면서 아파트보다 빌라의 거래량 자체가 월등히 높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라 거래 5개월 연속 아파트를 추월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라가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하는 흐름 자체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재개발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죠. 오세훈 시장 자체도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이사 공급 대책도 이제 3080 플러스죠. 그만큼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면서 재개발 활성화에 따른 투자의 수요가 그만큼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아파트 거래량 감소하는 이유가 있죠. 매매 가격 정말 높습니다. 매매 가격 지금 서울 부동산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을 보면은 11억, 12억대를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금 여력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시면 됩니다. 실거주 하시면서 투자까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다주택자분들이 이런 아파트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적으로도 그렇고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도 그렇고 많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규제 정책, 세금적으로 취득세, 그다음에 보유세, 양도세 이제 세 가지 부분 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완화는 조금 딜레이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아파트 거래보다는 이런 재개발 쪽에서도 개발 가능성이 높은 빌라로
빌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개발 이제 예정지 쪽으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겠죠. 노후 밀집 지역 소형 주택의 투자 수요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수요가 증가가 되면 당연히 매매가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개발에 따른 수익 자체, 입주권 획득을 하실 수가 있겠죠. 매매가 상승에 따른 수익도 보실 수가 있고 향후 정말 개발에 따른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가 있겠죠. 지금 아파트 투자해서 아파트를 얻는 것보다는 지금 소액으로 나중에 개발에 따른 아파트 입주권 받는 게 오히려 더 훨씬 유리하겠죠.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니까. 2021년도 최고의 투자는 바로 개발 예정지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발 예정지 다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개발 가능성 높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어떤 지역이 개발 가능성이 높냐? 개발 가능성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는데 어디가 개발이 되는지 화면을 보면은 개발되는 지역 투자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연신내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죠. 바로 GTX A 노선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이제 3,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지금도 지가가 조금씩 이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 노선이 개통이 되면 당연히 지가는 폭등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최고의 교통 호재가 들어가니까. 최고의 교통 호재가 바로 연신내 역세권으로 들어가면서 지가는 당연히 더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 정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노후 밀집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단독 다가구 20, 30년 된 이제 노후 밀집 지역 자체가 정말 밀집이 되어 있는데요. 동의서까지 걷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걷는 이유는 바로 개발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이제 연신내 역세권에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는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양동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죠. 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정말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고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하죠. 그만큼 개발에 대한 호재의 영향을 광진구 자양동이 보면서 그만큼 지가 상승분에 대한 이제 투자의 수익도 볼 수가 있고 개발에 따른 아파트 입주권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광진구 자양동 두 지역 이제 집중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일 수가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투자금 대비 높은 수익 창출 가능한 시점이 바로 2021년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2022년도, 2023년도에 투자를 하면 되지 왜 지금 투자를 해야 되냐? 지금이 가장 저렴하게, 가장 싸게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공급이 부족하죠. 그만큼 공급 부족하기 때문에 재개발이 활성화되면서 공급량 자체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죠. 정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면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죠. 왜? 갭 투자가 가능하니까. 그럼 소액으로 접근하셨다면 당연히 나중에 개발에 따른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연신내 역세권 정말 가성비 굉장히 좋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액으로 1억 미만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신내 역세권 정말 가성비 좋은 지역이다. 투자금 대비 정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해서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역은 광진구 자양동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죠. 한강변을 끼고 있습니다.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이 연신내 역세권과 광진구 자양동 투자를 하시면은 정말 운때 맞아서 개발이 되면 아파트 입주권 획득하실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올해 빨리 이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서 투자를 하셔야지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투자의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반기에 볼 만한 유형은요, 바로 재개발이 진행될 지역의 빌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부장님께서는 정보 체크 시간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을 소개해 주실지 바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인데요. 자, 2호선과 7호선 교차하는 건대입구역 부근에서 토름 구조의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4억 7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광진구 자양동 쪽 바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빌라에 속하는 다세대 주택을 찾아볼 거기 때문에 입지를 포함해서 어떤 개발이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광진구 자양동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위쪽에 광진구 자양동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변을 끼고 있죠.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동대교와 청담대교를 건너가면 만나는 지역 바로 강남입니다. 강남에 이제 삼성동 GBC 개발 사업과 잠실 말스단지 개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받아보면서 그만큼 이제 집가 상승률 크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삼성동 GBC 개발 사업과 잠실 말스단지 개발 사업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나는 지역 자양동입니다. 그만큼 수혜 톡톡히 볼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자양동 1구역과 7구역, 12구역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프라 자체가 크게 개선이 되면서 땅값, 집값 자체가 크게 올라갈 여력을 가지고 있고요. 광진구 자양동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 자체가 개발이 되면 이렇게 환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수 전략 정비구역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죠. 50층 이상 이제 랜드마크급으로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지역 자체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습니다.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그만큼 반사 효과로 인한 광진구 자양동이 그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면서 그만큼 집가 상승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시세 보시게 되면 시세 4억 7천에서 4억 9천만 원, 전세 금액 2억 6천에서 2억 8천만 원, 2억 후반대에 이제 전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투자를 하시면 1억 9천에서 2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이 광진구 자양동 정말 소액으로도 이제 한강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투자의 전략 세우시는 분들 발빠르게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한강변의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보면서 광진구 자양동의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부장님과 이번에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이네요. 자, 3호선과 6호선 지나는 연신역 부근에서 이번에도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3억 원에서 3억 3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이번에도 빌라에 속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아마 연신내역 근처면은 재개발 이슈가 있는 곳으로 저희가 기대를 해볼 텐데 바로 가볼까요? 네, 이제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지도상으로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현재 3호선, 그다음에 6호선, 현재 더블 역세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연신내 역세권이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입니다. 연신내 역세권 주변으로 이제 정말 이제 노후 밀집 지역입니다. 노후 밀집 지역 안에서도 정말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 이 GTX A 노선의 시너지 효과로 인한 집가 상승 크게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개발 호재 보시게 되면 은평구 자체가 신전략 거점으로 선정이 됐죠. 이 은평구 안에서도 연신내 역세권이 선정이 돼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 자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연신내 역세권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교통의 호재 중에서도 GTX A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최고의 교통 호재가 연신내 역세권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도 이제 독바이 역세권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시너지 효과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연신내 역세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정말 개발 압력 상당히 높은데요. 이 개발 압력 왜 높냐? 바로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동의서를 현재 걷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가능성 면에서 봤을 때 서울 안에서도 정말 손에 꼽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주 수요 자체가 연신내 역세권으로 몰리면서 그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시세 보시게 되면 시세 3억에서 3억 3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금액은 2억 2천에서 2억 4천 여기에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시면 정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바로 8천에서 1억.
1억 미만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연신내 역세권 서울 서북부를 대표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변할 예정입니다. 바로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이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정말 집가 상승도 노려볼 수가 있지만 개발 압력 높은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 소형 주택, 빌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개발에 따른 아파트 입주권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 개발이 완료가 됐을 때 GTX A 노선과 맞물리면 그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집가 상승도 크게 노려볼 수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이런 좋은 매물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한가득인 바로 지역이라고 합니다. 연신내역 역세권의 주택 만나봤고요. 빠르게 연락 주시면 1:1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용산과 그리고 광진구 자양동, 연신내 지역의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을 1:1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예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BS&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그럼 함주원 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 보시고요. 자, 오늘은요,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주 전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강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다주택자에 해당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자, 오늘은요, 다주택자의 투자 방법을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요즘에 세금 이것저것 다 올린다고 난리입니다. 뭐 보유세, 취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까지 보유하고 취득하고 팔 때까지 모든 세금들이 다 올라가 버린 상황이라서 지금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특히 1주택자나 2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조금 고민이 많으실 상황 같습니다. 자, 내가 돈은 있는데 이게 투자를 해도 되는지, 이거 투자해봐야 이거 세금 다 뜯어가는데 지금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다주택자들은 어떠한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 최근에 주택세에 따라서 세금 중과 문제로 인해 투자가 상당히 어려워진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보유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간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더욱더 오른다고 하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 투자를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안 해야 될까요? 자,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실거주 1주택자, 그러니까 내가 집 하나 갖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또는 아예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좋은 상급지로 갈 수 있는 그 사다리가 지금 거의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것들이, 모든 집들이, 집값들이 다 올라가 버리는 상황에서, 자, 내가 내 집 하나 갖고 있는데 이 집을 나중에 팔아서 더 좋은 곳으로 간다? 이제는 거의 불가능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급상승하는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은 뭐 아예 포기한 상태가 되겠는데요. 자, 이러한 분들 어떠한 식으로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1주택자 같은 경우 투자에 나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부의 입장과는 좀 반대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단순 투자적인 측면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 보유세보다도 더 가격 상승이 급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나서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순히 한 5년 내로 살펴보게 되었을 때 집값이 뭐 큰 폭으로 떨어진다거나 그럴 확률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더 큰 평형 및 상급지로의 이동은 1주택 플러스 단순 예적금, 월급을 모아서 그걸로는 불가능합니다. 투자를 통해서 더욱더 좋은 곳으로, 그 투자 차익을 통해서 더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저금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투자를 통해서 자산 증식은 어떠한 사람이든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산 증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을 하거나 뭐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재테크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투기가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유세가 걱정이 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 물건에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재건축이나 재개발 가능한 물건에 투자를 하신다라면 그 부담은 더 덜고 역시나 수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자,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재개발 재건축 물건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어떤 건지는 나중에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방송을 통해서는 오픈하기 좀 곤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에 투자를 하신다라면 상당히 큰 폭의 수익을 남겨보실 수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2주택자입니다. 가장 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닐까 싶습니다. 자, 취득세 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투자에 나서기가 상당히 주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취득세가 뭐 12%, 13% 이상이 이제는 돼버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분들, 자, 바로 취득세는 양도소득세 납부 시에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 만큼 좀 조삼모사인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취득세 및 보유세 이상의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만큼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들보다도 더욱더 물건을 선별해서 투자에 나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1억에서 2억대의 소액 부동산보다는 더 큰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그런 효율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취득세 부담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다 보니까 수익을 최대한 끌고 가야 됩니다. 자, 2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투자에 나서시지 마시고요. 한 번 더 고려하고 고민한 다음에 투자에 나서시길 바라겠고요. 제대로 된 물건에 투자를 해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은 취득세 4%대의 오피스텔 또는 재개발, 재건축 물건에 투자를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4%대의 취득세가 발생이 되니까 그런 물건에 투자를 하신다면 이 취득세에 대한 부분들 확실히 줄어들어서 그 어깨의 짐을 조금은 덜어 놓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자, 방 하나짜리 그런 것들보다는 대형 평형대의 오피스텔들 방 2개 또는 3개짜리 아파트라고 그러죠. 최근 들어서는. 자, 그런 물건에 투자를 하시는 게 더욱더 괜찮은 투자가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3주택 이상의 보유자들입니다. 자, 많은 세금 납부로 그 더 이상은 부담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자, 물건들이 계속적으로 쌓여가고 누적이 됨에 따라서 지금 보유세도 상당히 많이 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세금 이상의 수익을 무조건적으로 거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오히려 투자에 나서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일반 주택은 취득세가 12% 이상의 구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일반 주택에 대한 투자는 조금은 자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보유하신 금액이 많다라고 하시면은 뭐 어떤 거를 투자하셔도 괜찮으시겠죠. 자, 소형 오피스텔로 월세 수익 또는 오피스텔 여러 채를 운용을 해서 꾸준하게 월세가 발생될 수 있는 물건에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꾸준하게 월세가 나오게 된다라면 지금 보유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 납부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세금 납부를 하시면 되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투자에 나서시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시세 차익이 나올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면 꾸준한 월세 수익과 함께 향후에 매도를 했을 때 바로 차익까지 노려볼 수 있는 꼭 먹고 알 먹고의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곳에 투자에 나서시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주택의 추가적인 보유보다는
재개발지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또 방법이 되시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들 여러 가지 뭐 투자할 곳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곳들이 개발에 들어가게 된다라면 그 주택 수에서 또 이게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을 하셔서 재개발지, 소규모 재개발지 또는 재건축지 등 다양한 곳에 투자에 나서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또한 주택 대신에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앞서 말씀드렸던 재건축 특수 물건을 투자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게 되면서 주택 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취득세 역시 4%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수익을 노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비용도 거의 없고 역시나 상업용 부동산에 들어가면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담은 더욱더 덜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향후에 재건축이 들어가게 된다면 더욱더 큰 차익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건에 투자해 보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이 점점점 올라가게 된다면 집값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과 집값이 이것들을 모두 반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금 가치가 떨어지면 역시나 현물,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쉽게 매매할 수 있는 매물을 선택을 해서 그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셔야 조금은 더 투자에 있어서 더 현명한 투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세금이 무서워서 투자 못한다는 말은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투자할 방법들 얼마든지 있고요. 자, 이러한 제도들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현명한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동산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이렇게 좀 특수한 물건들 그리고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는 방안들을 활용하셔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다주택자의 투자 방법으로 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세금의 부담이 없는 유형을 살펴봐라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 오피스텔로 소개해 주실 것 같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전문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인데요. 자, 5호선 영등포 시장역 역세권에서 투룸과 쓰리룸 구조의 오피스텔 만나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요. 약 3억 6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우리가 서울 3도심으로 부르는 영등포구입니다. 자, 영등포구의 오피스텔 보시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좋지 않았던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영등포 지역이 이제는 확실히 바뀌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값 역시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사실 서울이나 대한민국 내에 집값 안 오른 곳은 없겠지만 자, 영등포만큼 환경적인 정비가 많이 이루어진 곳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에 지하철 5호선, 9호선, 그리고 1호선 등 다양한 노선들이 잘 깔려 있고 자, 무엇보다도 다양한 도로 정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점점 서울 이남권의 중심지로서의 조금은 더 좋은 곳으로 변모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지하철들과 버스 노선들을 이용해서 자, 다양한 업무 지역으로도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자, 일단 이 영등포 바로 옆 지역이 바로 여의도이다 보니까 여의도 일대 금융 업무 지역까지도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근 지역들, 강남권이라든가 아니면 서울 마포권들까지도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상황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한강만 건너가게 된다라면 이 위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용산이라든가 다양한 업무 지역들 역시나 한강 이남 쪽의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점점 더 가격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한강변 일대, 그러니까 이 영등포 이 위쪽 지역, 당산동 일대를 상당히 추천들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자, 그쪽 지역들 같은 경우 이젠 집값들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가격대가 보통 3억에서 4억 이상이 단순 1년 내에 그만큼 올라버렸기 때문에 더욱더 투자하기 어려워진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영등포 안쪽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아파트 재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주변 일대 형성이 되어 있는 투룸 내지는 쓰리룸들의 건물들이 그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만큼 단순히 소형 평수대의 원룸들이 아니라 투룸 내지는 쓰리룸, 그러니까 신혼부부들과 맞벌이 신혼부부들 그리고
그리고 바로 이곳에 실거주를 하실 분들께도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평형대에 투자를 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쪽 일대 원룸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소형 평수대 원룸은 그렇게까지 추천드리진 않겠고요. 대형 평수대의 오피스텔들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등포 일대의 대규모 개발 사업들 상당히 많은 개발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곳들입니다. 개발이 완료가 된 곳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계속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역시나 서울 2030 플랜에서 이 서남권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개발들이 계획이 됐었고요. 그 계획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다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부동산 투자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서울 2030 플랜들 한 번쯤은 살펴보셨을 거라고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안산선 복선 전철 같은 경우에도 이 영등포 일대에 연결이 되고 또한 여의도까지 뻗어나가기 때문에 여의도권까지 지금 도보로도 접근이 가능하지만 자, 이렇게 지하철로도 접근이 가능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GTX 비노선입니다. 자, 여의도권까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 일대 다양한 업무 지역들 모두 관통을 한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TX 같은 경우에 이 주변 일대에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서울 어떠한 업무 지역이든 쉽고 빠르게 접근이 가능해지는 대규모 사업이니까 GTX가 일어나는 곳 주변들로 투자에 나서보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여의도 신원 IC 지하 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 4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자, 기존에 이 상당히 막히던 구간들이 이제는 단순 7분에서 8분이면 도달이 가능해질 정도로 상당히 교통망이 더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등포 뉴타운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대규모 개발이 예상이 되었었는데요. 이제는 현실성 있는 개발로 조금은 더 줄여 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자, 이 주변 일대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노후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된다라면 이 주변 일대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개발들을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영등포 일대에도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주변 일대를 이 영등포 쪽방촌을 공공주택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자, 보행 친화 거리를 조성을 해서 유동인구를 확보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영등포역 앞 성매매 직결지 같은 경우에도 정비를 통해서 다양한 주택들로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이 주변 일대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살기 좋아지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 지역 일대 같은 경우 단순 원룸보다는 대형 평수대의 투룸 내지는 쓰리룸을 노려서 투자를 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수많은 개발 호재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자, 이 주변 일대의 노후도들 역시 아직까지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자, 다양한 개발들을 염두를 해두고 장기적인 개발에 나서 보신다라면 더욱더 좋은 수익을 거둬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가격 같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가격 3억 6천에서 4억 3천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 2개짜리에서 3룸 그리고 방 3개짜리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이니까 자, 취득세 역시 큰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 놓고 실제로 투자를 하실 경우에 약 3천만 원 전후에 금액대로 투자가 가능하니까 소액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간단히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철역에서 1분 거리에 투룸 그리고 3룸짜리 오피스텔입니다. 자, 이러한 물건을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영등포 업무지구와 여의도 업무지구까지 도보권역으로 출퇴근이 가능하면서도 재개발 그리고 다양한 정비 사업들, 지하철, 철도 등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는 곳입니다. 자, 개발 호재가 있고 평형대가 넓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낙후된 지역이 크게 개발되고요. GTX B 노선까지 지나가게 되는 곳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여유로운 크기의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다음 오피스텔 어디일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전문인과 이번에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이네요. 2호선 역삼역 부근에서 분리형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로 이번에도 만나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3억 1,900만 원에서 4억 5,200만 원 내다보고 있나요? 자, 이번엔 강남입니다. 강남구에서도 정말 많은 업무 단지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역삼동의 오피스텔인데, 자, 여기 직장인들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한번 만나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주변 일대 다양한 업무 지역들, 특히나 이 강남 업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워낙 그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실 대한민국 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형 업무 지역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지역에 뭐 월세나 전세를 놓고 투자를 하신다라면 참 든든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역삼역에서 상당히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역삼역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고요. 자, 왼쪽으로 가게 된다라면 강남역 그 인근 지역을 살펴보게 된다라면 바로 삼성동이 위치해 있습니다. 삼성동 바로 왼쪽 지역이 역삼동이니까 자, 이쪽 일대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개발 호재들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말씀드리겠는데요. 지하철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그리고 신분당선과 분당선 등 다양한 노선들이 잘 이제 깔려 있는 지역이고요. 자, 그리고 삼성동을 통해서 다양한 노선들 GTX 2개 노선들이 또 들어올 예정이니까 이 일대 같은 경우에는 교통적인 면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역에서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수요를 상당히 많이 흡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서울 근로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서울입니다. 자, 그중에서 이 강남구에 약 95만의 인구가 모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그만큼 탄탄한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자들은 점점 더 늘어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의 1인 가구의 비중이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면서 특히 강남권역 같은 경우에는 원룸 아니면 소형평수대의 투룸 정도밖에는 사실상 투자를 못합니다. 이유,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 그런 만큼 소액으로 투자에 나서시면서 상당히 재미있는 월세까지 볼 수 있는 지역이 이 강남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나 소형 평수대 투룸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남의 위상은 절대 꺾이지 않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른 어떠한 지역들보다도 그 가격의 상승은 가파를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역시나 서울 마이산업단지, 바로 삼성동에 있는 마이산업단지가 자, 바로 2025년 완공으로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축구장 면적의 11배, 50층 규모의 세계동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올 예정이니까 이 일대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업무 시설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되어 나간다. 자, 삼성동까지 걸어서도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면서도 자, 이 역삼동 일대 업무 지역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더욱더 커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초구 서초동 같은 경우에도 바로 길 하나만 건너게 된다라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일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서초, 역삼, 그리고 삼성동 이 세 개의 지역들의 업무 지역들 점점점 커져 나갈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서 더욱더 큰 건물들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쉽게 판단이 가능한데요. 자, 그만큼 이 지역 다시 한번 재도약을 통해서 서울 내에 넘버원의 바로 업무 지역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그 투자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쪽 일대 영동대로 통합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첫 삽을 떴죠. 자, 10년 정도의 사업 기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당초 계획으로는 약 7년 정도의 공사 기간이 되겠지만, 자, 이런 SOC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사 기간이 또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자, 2027년 말 완공이지만, 자, 2030년도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삼성역에서 봉우사역 일대의 대규모 사업비를 통해서 GTX, KTX, 위례 신사선 등 다양한 노선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지금 이건 역삼동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남 같은 경우 상당히 면적이 그렇게까지 큰 지역이 아닙니다. 자, 그런 만큼 이곳 삼성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에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들의 투자에 나서 보신다면 상당히 좋은 수익을 거둬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쉽게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역삼동이나 이 주변 일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큰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그러한 곳들을 노려서 투자에 나서 보신다면 더욱더 좋은 수익을 거둬가시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바로 이곳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역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서초구 내의 사업이었었지만 이제는 그 공이 서울시로 넘어갔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큰 사업을 염두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이외에 신분당선 연장사업과 GTX, 위례신사선 등 다양한 교통적인 호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리스크는 거의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만큼 안정성 높은 지역에 투자에 나선 보신다라면 큰 부담 없이 좋은 차익을 거둬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가격 같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매매 가격 3억 1,900에서 4억 5,20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지어져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역에서도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역에서 약 2분 거리, 3분 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자, 이러한 곳에 나서서 투자에 나서 보신다라면 상당히 괜찮은 월세 수익까지 노려보실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전세 놓고 투자를 하실 경우에 약 6천에서 7천 정도의 투자 금액이 발생이 되시고요. 자, 대출을 활용하셔서 월세를 놓고 받으실 생각을 하신다라면 약 1억 전후의 금액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많은 회사가 집중이 되어 있는 강남의 오피스텔의 중심이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2호선 역삼역에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 개발에 따른 가격 상승 요인이 상당히 많은 곳이면서 수요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한 투자 투로 강남구 역삼동의 소형 오피스텔 소개해 주셨습니다. 1:1 무료 상담 연락 주시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노려볼 수 있는 방법은 02-3153-2668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전문인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나본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 김원준 전무님의 정보들 다시 만나보시죠.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02-3153-2668번과 함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도 남아있는 궁금증들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